이 이야기는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밤이 되면 반복되는 마찰음,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생활소음. 대부분은 오해로 끝나거나 사소한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은 그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신고는 계속 접수됐는데 실제로 확인된 거주자는 없었던 아파트 한 동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뒤에도 명확한 답은 남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당신의 일상적인 소음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 기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날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그 아파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층간소음 민원 역시 관리사무소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리사무소 전화가 울렸을 때도 당직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윗집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시간대는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신고자는 쿵쿵거리는 발망치가 아니라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민원 접수 메모에 짧게 정리됐습니다. 어느 층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들렸는지 관리사무소 내부에선 그 문장이 다른 수십 개의 기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9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외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세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렸다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다시 들릴 것처럼 신고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몇 분 동안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집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그는 그날 근무 일지에 소음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이후 며칠간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쓰이게 됩니다. 다음 날 밤에도 전화는 같은 시간대에 울렸습니다. 신고자는 같았고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합니다. 이번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예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날과 같은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9층으로 올라갔고 같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짧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발을 끄는 소리도 뛰는 소리도 아니었고 가구를 끄는 소리와도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바닥 위에서 잠깐 무게를 옮겼다가 멈추는 느낌. 경비원은 그 소리가 문 안쪽에서 난 것인지 아래층에서 반사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소리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당 세대에 대한 확인이 오갔습니다. 9층 그 집은 분양 이후 실제 거주가 거의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관리비는 밀린 적이 없었고 우편물도 주기적으로 정리돼 있었지만 누군가 드나드는 모습이 뚜렷하게 목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 아니었나?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소유주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내부 메모에는 그 집의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표현은 이후 접수되는 민원 기록마다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신고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간, 항상 같은 세대에서 항상 같은 유형의 소음. 그리고 경비원이 올라가면 소리는 멈췄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점점 확신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리예요. 밤마다 같은 경로로 움직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배관이나 건물 구조음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들리는 시간대가 항상 일정했고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멈춘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번쯤은 세대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시점부터 관리 일지의 문장들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 뒤에 그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음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고 거주자 부재 추정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 누구도 이 일을 사건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 하나는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음은 늘 아래층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관리사무소 기록 속에 존재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소리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항상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고가 이어진 건 그 주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당 세대를 반복 민원 세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식 하나가 내부 관리 프로그램에 붙었을 뿐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그 집은 조금 더 자주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소리는 거실 천장 쪽에서 시작해 방 쪽으로 옮겨간다. 멈췄다 다시 들리고 항상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말투, 표현, 강조하는 지점까지 매번 거의 같았기 때문에 직원은 그 문장을 굳이 길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제랑 동일, 패턴 반복, 그 정도로만 기록됐습니다. 경비원이 올라갔을 때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 앞은 늘 닫혀 있었으며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몇 차례는 문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 같은 것이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 소리를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확인했다고 하긴 애매하다. 그 애매함은 그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소음을 확인했다는 문장은 끝내 적히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표현만 조금씩 쌓였습니다. 관리소장 이정훈 씨는 나중에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진 뭔가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다만 기록이 좀 이상하게 쌓이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죠. 이상하다고 느낀 건 소음 자체가 아니라 그 소음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는 항상 아래층의 신고를 통해서만
존재했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먼저 감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시각은 늘 비슷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차이도 없었고 날씨와도 뚜렷한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는 것처럼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는 세대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등록된 번호로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답장이 없었고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도 별다른 반응 없이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민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점점 구체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수가 늘었어요. 오늘은 방 안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관적 표현 증가. 그 문장은 다른 기록들 사이에 조용히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비원 둘이 함께 9층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확인했을 때 착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미세한 소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둘이 동시에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근무 기록에는 이런 식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확인 불가, 소음 발생 여부, 판단 어려움. 확정적인 단어는 끝내 쓰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을 외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구청에 연결할 사안으로 보기도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고 분쟁으로 확장되지도 않았으며 눈에 보이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내부 파일에는 이 세대 관련 기록이 다른 세대보다 조금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날짜만 바뀐 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사이에서 아직 아무도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한 공통점 하나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들렸다는 날에도 그 위층 세대에서는 한 번도 불이 켜진 적이 없었다는 점. 밤마다 확인된 건 늘 꺼진 현관등과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래층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802호 주민은 이전과 달리 전화할 때 잠시 말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 숨을 고르고 확신과 망설임이 섞인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리가요.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느낌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표현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은 소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움직이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발소리는 안 나는데 천장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직원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원 내용 옆에 조용히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표현 변화 있음. 소음 유형 설명 모호. 그날 밤에도 경비원은 같은 세대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고 문은 닫혀 있었으며 안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금방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의미 없이 늘어났고 그는 초인종을 다시 눌러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친 뒤 그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괜히 보고만 있게 되더라. 그 말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비원들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9층으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말수가 줄었고 문 앞에 도착하면 서로를 먼저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확인해야 할 건 소음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건 늘 아무것도 없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세대와 관련된 기록을 단순 민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폴더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묶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같은 문장들.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그 문장은 여러 장의 기록에서 거의 동일한 위치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기록들을 훑어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층 신고 시각과 경비원 도착 시각의 간격. 대부분 3분에서 5분 사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경비원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소리가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경비원이 문 앞에 서는 순간 항상 멈췄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사실을 회의 자리에서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 파일 옆에 작은 표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확인 타이밍 일치. 그 표시는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고 누군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을 읽는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는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한편 아래층 주민의 생활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일찍 끄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날 때 천장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고 TV 소리를 줄이거나 완전히 끄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윗집에서 생활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천장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현을 기록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원인 불안 호소라는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조금씩 정제되고 의미는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사건은 두 겹의 기록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남은 차분한 문장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공유되던 말들. 이상하긴 해. 뭔가 안 맞아. 사람이 없는데 너무 규칙적이잖아. 아직
누구도 확신을 말하지 않았고 아직 문제는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 아파트 9층은 확인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층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조금씩 관리사무소 안에서만 통용되던 조용한 암호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관리사무소 쪽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세대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많아진 것도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문장들이 서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뀌는데 상황은 반복되고 확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그 문장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은 확인할수록 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회의록에 남지 않았고 누군가 정식으로 받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해당 세대 앞에 섰을 때 경비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문 손잡이를 불필요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우편함은 비어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생활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결국 해당 세대를 주간 점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야간 민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경비원은 다시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의 복도는 밤과 달리 밝고 평범했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공지판,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 일상의 흔적들. 하지만 902호 앞에 섰을 때 그 평범함은 다시 멈췄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원은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이 사실을 짧게 보고했습니다. 낮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문장은 기존 기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오히려 그 다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야간 민원은 계속 들어왔는데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점. 마치 어떤 시간대에만 존재하는 현상처럼 아래층 주민은 점점 관리사무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낀 듯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에도 천장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접수된 민원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았습니다. 소음 발생 여부 불확실하나 민원인 지속적 불편 호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를
넣을지 말지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과한지 아닌지 결국 가장 무난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비워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한 가지 사실이 처음으로 공유됐습니다. 902호의 전기 사용량이었습니다.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었지만 전기 사용 기록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대기 전력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 누군가 야간에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적인 수치였습니다. 그 자료는 정식 보고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소장 개인 메모에 작게 표시됐습니다. 생활 흔적 없음. 그날 밤에도 아래층의 전화는 울렸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비슷했고 설명도 이제는 더 짧아졌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슨 뜻인지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비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경비원은 다시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이상하게도 그날 확인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상 없음이라는 문장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아무도 즉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기록을 다시 훑어보면 그 공백은 유난히 눈에 띄게 남아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됐고 확인은 반복됐으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조는 아직 어떤 결론도 가리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층간소음의 범주를 이미 벗어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 관련 기록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 조금 더 잦아졌을 뿐입니다. 민원이 폭증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록들이 더 이상 서로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어느 날 퇴근을 미루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민원 접수 기록, 야간 확인 보고, 간단한 내부 메모들 모두 차분한 문장으로 쓰여 있었고 감정적인 표현은 의도적으로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 이상하게도 읽는 속도가 자꾸 느려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 흐름은 머릿속에서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종이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 하나를 처음으로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소음이 들렸다고 신고된 날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불가로 정리된 날 사이에는 어떤 공백도 없었습니다. 매번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신고 확인 이상 없음. 그 구조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패턴이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사실을
회의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야간 근무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확인하러 올라갈 때 시간을 분 단위로 남겨주세요. 그 지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전달됐습니다. 근무자들도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야간 확인 기록에는 도착 시각과 확인 종료 시각이 조금 더 정확히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변화는 기록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도착한 시각, 문 앞에 서 있던 시간,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시각, 그 사이의 간격은 늘 비슷했습니다. 3분, 길어야 5분.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확인은 항상 끝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소리는 없었으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그 기록을 겹쳐놓고 보자 또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음이 들렸다고 신고된 시각은 경비원이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이거나 막 탑승한 그 순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이동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은 그저 파일 옆에 작은 표시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시간대 겹침. 그 표시들은 늘어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무게를 주는 표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아래층 주민은 이전과 달리 신고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매번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관리사무소 기록에 짧게 정리됐습니다. 민원 빈도 감소. 그 문장은 안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소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고가 줄어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기록이 대신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확인은 계속됐고 문 앞에 서는 시간도 계속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는 점점 같은 문장만 남게 됐습니다. 이상 없음, 확인 불가, 변동 사항 없음. 그 반복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관리사무소 안에서는 이 세대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의문을 밀어냈습니다. 다만 기록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동안 아무도 이 사건이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먼저 변한 건 분량이 아니라 성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점점 상황 설명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 집은 보면 알잖아요. 이 말은 회의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고 누군가 굳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설명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자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층으로 올라가기 전 누군가는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고 그 확인만으로 이미 상황이 정리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돌아오는 동선. 그 흐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되며 하나의 절차가 됐습니다. 절차는 의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내부 메모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세대 관련 문장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세 설명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습니다. 확인, 이상 없음. 그 두 단어는 여러 장의 기록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반복됐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문장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이 안정감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 주민과의 접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오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였고 전화도 필요할 때만 걸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부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주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장이 그날 민원란에 적혔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일상 속에 흡수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원이 줄었고 분쟁 조짐도 없었으며 외부 개입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부터 기록에는 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확인 시각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확인 종료 시각이 간혹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누락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락은 항상 같은 세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9층 그 집 앞에서 관리소장은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이지 몇 분의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 경비원은 확인 후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보고를 마치고 나서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이상 없다고 썼는데요.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대화로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넘겼고 그 뒤로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그날도 이상 없음이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판단과 기록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극은 누군가 의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은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간극을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록이 대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야간 확인 절차는 여전히 동일했고 경비원들은 같은 동선으로 같은 층을 오르내렸습니다. 다만 확인이라는 행위가 점점 형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혹시라도 소리가 다시 들릴지 잠시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으며 응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은 끝났습니다.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말없이 공유되는 암묵적인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 확인해도 항상 같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적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복된 기록이 사람들의 몸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야간 확인 횟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 결과가 항상 같다면 그 확인은 문제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부터 기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9층에 도착한 시각은 정확히 적혀 있는데 문 앞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남아있지 않은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사소한 누락이었고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빈칸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 판단은 문제를 지워내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 주민의 생활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일부러 집안의 소리를 줄였습니다. TV를 켜지 않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끝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횟수는 줄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지 않는 날에도 그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민원 없음이라는 문장만 차분하게
추가됐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누군가 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는 이 세대 이야기가 점점 회의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급한 일도 아니었고 해결해야 할 명확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여전히 쌓이고 있었지만 그 기록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원 한 명이 확인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록에 그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시각은 적혀 있었고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9층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경비원에게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고 내용에는 의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 과정이 일부가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라짐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간결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은 사실 확인의 일부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확인은 완전히 기록을 따라가고 있었고 기록은 더 이상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9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으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은 이미 기록 속에서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세대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회의 안건에 올릴 만큼 새로운 일이 없었고 민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꺼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록은 계속 작성되고 있었지만 그 기록은 어느새 상황을 남기는 문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유지하는 문서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이제 9층으로 올라가면서 파일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서는 시간은 더 짧아졌고 초인종을 누르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 대상이 아니라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가 같을 거라는 믿음은 확인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의 일부가 행동에서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기록에도 그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확인 항목에 도착 시각만 남고 확인 종료 시각은 빈칸으로 남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굳이 채우지 않은 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빈 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빈 칸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완전한 재현이 아니라 관리였고, 관리에는 그 정도의 공백이 허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록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 주민은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그의 일상에는 안정을 가져왔지만 그 안정은 상황이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의식하지 않게 된 결과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세대 관련 파일이 다른 서류들 아래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급한 민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그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더 이상 참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표에 작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9층 확인 담당이 임시로 다른 경비원에게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그 경비원은 해당 세대에 대한 이전 기록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절차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고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날의 기록에는 도착 시각만 적혀 있고 확인 종료 시각은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이상 없음. 그 문장은 아무 문제 없이 다른 기록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누군가 9층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줄였고 누군가는 굳이 그 층을 피해서 동선을 짜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기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여전히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현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어긋남은 기록에 남지 않았고 기록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태에는 분명히 도달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어떤 발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 파일을 다시 꺼내게 된 건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민원 자료를 찾다가 아래쪽에 눌려있던 그 파일의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날짜는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파일을 책상 위로 올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전처럼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따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장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없음. 그 문장은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확인 시각이 비어있는 기록들에 다시 눈길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누락으로 보였던 그 빈칸이 날짜별로 정렬되자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칸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같은 세대, 같은 층, 같은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이 생긴 날에도 아래층의 신고는 기록돼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신고 시각,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 도착 시각, 그리고 비어있는 종료 시각. 그 흐름을 한 줄로 놓자 그동안 분리돼 있던 기록들이 서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간 근무자 한 명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보통 얼마나 서 있습니까?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엔 몇 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기록보다 솔직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은 그날 이후 야간 근무자들의 동선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9층으로 올라가는 횟수, 머무는 시간, 돌아오는 속도 모두 기록보다 사람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경비원이 9층에서 생각보다 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유난히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보고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안심이 아니라 의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아래층 주민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주민은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주민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못 찾잖아요. 그 한 문장은 관리소장이 그동안 기록으로 덮어두었던 모든 상황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말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날 밤
관리소장은 직접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이 아닌 관리 책임자로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기록에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서 조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확신이라기보다 연결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기록과 행동, 소리와 침묵, 확인과 누락이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한 느낌. 관리소장은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거주. 그 표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기록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날 이후 기록을 더 이상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록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902호 관련 문서를 다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또 하나의 형태로 고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문서 바깥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돌아오는 시간이 유난히 들쭉날쭉했던 날들, 확인 종료 시각이 비어있던 기록들, 아래층 주민이 더 이상 신고하지 않게 된 시점. 이 모든 변화는 각각 따로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로 이어놓자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간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록에서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리소장은 다시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지 않았고 기록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침묵이 편안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어있는 집의 침묵이라면 익숙했을 텐데 이 침묵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종류의 침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고 처리된 것은 아닐까? 거주자가 없어서 기록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비어있어서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관리사무소의 어떤 문서에도 적힐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생기자 이전의 모든 기록들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자동 이체, 전기 사용량의 정체, 우편물의 주기적 정리.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관리소장은 그것들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기록되지 않도록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이 생각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층 주민에게 다시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없었으며 외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근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상으로는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소음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자체가 있다는 사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문제라는 사실. 그날 이후 관리소장은 야간 확인 보고서를 조금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고 확인 종료 시각이 없는 날에는 의도적으로 그 빈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작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 주민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말이 안도인지 변화인지 또 다른 시작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9층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관리사무소의 어떤 문서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확신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기록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곧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사실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그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일지를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횟수는 줄지 않았고 9층 확인 역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문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문장 앞뒤에 여백이 이상하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설명은 더 줄었고 부연은 사라졌습니다. 기록은 간결해졌지만 그 간결함은 정리의 결과라기보다
말을 아끼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9층으로 올라갈 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서면 누군가는 아주 잠깐 멈췄고 누군가는 곧바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기록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으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관리소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동이 불빛들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9층 창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창문을 유심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이 언제부터 아무도 없다는 증거가 되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이 켜져 있어도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은 오랫동안 그 반대의 전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사건을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사라졌고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래층 주민은 한 번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용합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은 더 설명하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리소장은 다시 9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서는 행위가 확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하나의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기록용이 아닌 개인적인 메모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어떤 문서에도 옮겨지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공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책상 서랍 안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9층 세대의 관리비 자동 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그 알림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집을 문제없는 세대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와는 별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는 늘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이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가장 큰 잔향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확인을 포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단지의 공지문이 교체되고 야간 근무표가 몇 차례 수정되는 동안에도 9층의 그 세대는 기록상 변동 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시스템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민원 없음, 점검 결과 이상 없음. 그 문장들은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유지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신입 직원이 해당 세대를 묻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대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 점검, 전기 설비 확인, 공용부 정기 점검 목록에 902호는 늘 포함됐지만 실제 확인 과정은 다른 세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전제는 확인을 대신했고 확인이 없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이 바뀐 뒤에도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그 변화를 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점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여전히 9층을 지나갔고 문 앞에 서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잠시 멈췄고 어떤 날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같은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상 없음. 관리소장은 그 문장을 이제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있었고 유지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는 사건이 아닌 상태로 남았습니다. 기록에는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다는 기록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파트 9층의 한 세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해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록으로는 정상이었고 관리상 문제도 없었으며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방식으로 정리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이유도 확인이 멈춘 시점도 비어있다고 처리된 판단 역시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서사가 남기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기록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밤의 기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